지난달 31일 대학본부에서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열렸습니다. 교수회와 평의원회 심의회를 거쳐 현재까지의 시안을 총 심의했습니다. 학무의 심의의 결과 학사구조 개편 시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교수평의회 심의의 결과 통합학부의 전공제 운영을 최장 4년까지로 허용하자는 초기 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공트랙제의 전면 전환은 관련 학과와 충분한 의견 교환 후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학사구조 개편은 우리 대학의 재정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적 자원의 미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 측은 초기 학사구조 개편 시안에 대한 각 학과의 동의 여부를 구하고 대학 구성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의 학사구조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인문사회예술대학 통합 반대에 대한 우세한 학생 여론이 형성되어 사회과학대학은 인문사회예술대학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문사회예술대학 통합 개편은 철회되었고 국제통상학부 학부통합안도 무산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학사구조 개편 규정에 의해 사회과학대학은 경제학 전공과 무역학 전공이 가칭 경제무역학부로 재통합이 결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부는 교수의 심의 결과 사회복지소비자학부로의 학부 명칭 변경이 보류되었습니다. 경영학 전공과 회계학 전공은 학부 재통합으로 단일학과 분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인문예술대학의 경우 새로 신설된 국제한국어 교육학 전공을 포함한 중어 중문학 전공, 일본어 일본 문화학 전공, 총 3개의 전공이 통합된 아시아어 문학부로 새로 개편되었습니다. 생명산업과학대학의 경우 웰빙 자원학과 식물의학과, 생물환경학과 총 3개의 과가 가칭 농생명과학과로 학과 통합이 결정되었습니다. 식품공학 전공과 산업기계공학과가 가칭 식품생명과학 바이오시스템 기계학부로 학부 통합이 결정되었습니다. 산림자원적용학부는 전공제 유지 및 정원 감축이 결정되었습니다. 한약자원개발학과는 충원율 조절로 정원 감축이 결정되었으며 가칭 자원식물 한약자원학과로 자체 전공 트랙제 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칭 바이오제약공학과의 학과 신설 설립은 반대 의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공과대학의 경우 기계우주항공공학부와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는 전공 트랙제 반영이 결정되었습니다. 고분자화학공학부는 가칭 화학공학과로 단일학과 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의화학부는 교수의 심의 결과 화학과로 학과 개편이 조정되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와 신소재공학과는 정원 감축이 조정되었습니다. 사범대의 경우 모든 과가 현행 유지되지만 환경교육과는 2020년도에 교원 임용 TO가 없을 시 2022학년도에 학과 개편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약학대학은 현재 4년제로 운영 중이지만 2022학년도에 6년제로 전환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본부로 직속된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됩니다.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인문사회 및 자연전공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의 현재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의 결과로 오기까지 약 3달간 본부 측과 대학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개편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그 개편 과정에 대해 백채연 기자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의 학사구조 개편이 있기까지에는 여러 조정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우리 대학 고영진 총장은 9월 한 달 동안 각 단과대학 방문 설명회와 학생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중에서도 사회과학대학과 인문예술대학 구성원들이 설명회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았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 열렸던 사회과학대학 공청회에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 학사구조 개편의 목표인 경쟁력 확보는 오히려 트랙제가 방해 요소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학사구조 개편 시안은 학생 수가 많은 학과에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포럼 개최 시간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포럼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후 4시 인문예술대학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교수와 학생들의 열띤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인문사회예술대학 통합에 대한 의문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두 단과대학의 통합은 경비 절감 외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국제통상학부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학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열린 학생 대상 설명회에서는 총장과 기획처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환경교육과 회장과 기획처장은 환경교육과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환경교육과가 학과 개편이 돼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은 다른 학과랑 비교했을 때 똑같았는지,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범대학교의 환경교육과 소속이 되어 있는 환경교육으로 교사를 뽑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 환경교육을 재편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가장 큰 목표인 우리가 그 환경교육 쪽에 교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안 나왔고 내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환경교육과 개편이라는 이런 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으로 대신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영진 총장은 2022학년도에 환경교육이 교육부에 TO가 생기지 않는다면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준비해온 학사구조 개편 과정에서 본부 측은 교수들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진 거에 비해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후 저희 SUB에선 대학평의원의 구성원인 총학생회장을 만나 학생 대표로서 이번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학우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2021년도 있을 대학 역량평가 때 우리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전공 트랙제 및 정원 감축 등 다양한 여러 방안에도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획처장을 만나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대학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6차 산업이란 말이 계속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융합학문 등 그 새로운 학문 수요를 갖다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학사 운영의 비효율성을 갖다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대과 체제로 전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공 트랙을 운영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마련했고요. 특히 이를 통해서 지역과의 협력 강화에 굉장히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 지역 특화 인재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이 졸업하게 되고 그들이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사구조 개편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학과별 교육과정 정기 개편 사항이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달 19일에 최종 결정됩니다. 학무회와 교수회, 대학평의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시안은 교육부의 승인 허가를 받은 뒤 21학년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학사구조 개편이 미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SUB 뉴스 백채연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 학사구조 개편안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향림인 여러분 모두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견을 가질 때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참언론의 한결같은 SUB 뉴스를 마칩니다.